경매의 장점입니다. 일반 매매는 이 가격에 절대 살 수 없거든요. 제가 원래 그 결과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좀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파트는 얼마에 매각됐을까, 네, 요 특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데 제가 까먹어가지고 알려드린 지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과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이거는 잘 받았는지, 이거는 좀 잘못 받았는지, 뭐 이런 거를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제가 갖고 싶은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7억 7,700만원. 777이네. 입찰자도 7명. 뭔가 7과 연관이 되게 많네요. 뭐 7명 입찰했고 2등하고 차이가 좀 많습니다. 한 8천만원? 되게 대단하죠. 8천만원 네, 떡값으로 주고 1등분이 우월하게 낙찰 받으셨어요. 근데 경매 입찰법정 가면은 꼭 이런 분 한 분쯤 계십니다. 그러니까 2등하고 압도적인 격차로 꼭 받고 싶으신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금액에 받아도 잘 받은 거긴 하거든요. 실평수가 57평입니다. 실평수가 아마 이 화장실이 3개일걸요. 분양평수가 70평대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방 있고 방 있고 방 있고 방은 3개예요. 욕실, 네, 화장실 3개죠. 방 3개, 화장실 3개. 특이하죠? 요 평수에 방이 3개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네, 바닥은 다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방 3개, 화장실 3개. 되게 독특한 구조입니다. 장점은 이쪽으로 호수뷰가 나와요. 뷰가 뻥뷰에 뻥뷰. 네, 호수뷰가 나오고, 그리고 삼성전자 캠퍼스가 또 나옵니다. 기흥공장. 네, 그쪽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내부 사진도 있네. 네,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괜찮죠? 여기 요쪽에도 가봤거든요. 요 동에도 제가 임장을 갔었는데 여기가 삼성전자 캠퍼스예요. 여기에 무슨 골프장 같은 게 또 하나 있고, 여기가 기흥호수입니다. 기흥호수 되게 커요. 한 바퀴 이렇게 둘레를 돌면 10k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여기 기흥호수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여기 경부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그 기흥 휴게소 있잖아요. 기흥 휴게소랑 연결돼 있어요. 걸어서 가면은 뭐 한 2분? 네, 바로 통해져 있습니다. 여기다 주차해놓고 우리 집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아파트예요. 좀 특이하죠. 네, 주차장은 완전 널널하고, 네, 바닥은 뭐 이런 식으로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다. 안에까지 사진까지 다 찍었네. 아일랜드 식탁도 있고, 뭐 커뮤니티에 뭐 그냥 기본적인 거 헬스장 뭐 이런 거는 다 있어요. 네, 뭐 괜찮죠? 나쁘지 않죠? 남서향으로 네, 호수뷰가 보이는 그런 집이거든요.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좀 적어요. 여기가 80평대랑 70평대밖에 없어서, 대형밖에 없어서, 네, 세대수는 적지만 그래도 뭐 작은 곳은 아니에요. 네, 105동에 뭐 물건이 있나? 105동의 물건은 한 11억 정도. 네, 호가가 되게 높죠. 근데 실제 거래는 뭐 이 가격에 되진 않아요. 네, 동 없이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8억 5천 정도. 106동과 107동은 그 전면동이 아니라서 뷰가 안 나옵니다. 여기는 5, 4, 3, 2, 1. 여기는 뭐 다 좋잖아요. 그쵸? 호수뷰가 나오는데 106동과 107동은 잘해야 이렇게 사이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106동은 같이 비교할 순 없어요. 105동까지 놓고 한번 볼게요. 최저가가 한 9억 7천만원. 어쨌든 7억 7,700만원에 받았으니까 뭐 9억을 시세로 봐야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네, 어찌됐든 한 9억 10억 정도 하는데 8억만 돼도 좀 싸게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7억 7,700만원에 받았으니까 네, 되게 좋은 가격에 받았죠. 경매의 장점입니다. 일반 매매는 이 가격에 절대 살 수 없거든요. 아무리 급매가 나온다 해도. 근데 경매로 사면 네, 이 가격에 사올 수 있으니까 네, 그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경매를 모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경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찬스지 않나. 네, 이거 40명 넘게 들어왔죠. 41명 정도 들어오면 거의 시세대로 되긴 해요. 69.9 강선마을 뭐 그래도 좋은 곳이죠. 네, 주염역하고 가깝고 나름 좀 좋은 곳입니다. 일산에서 좀 선호하는 동네 중에 하나죠. 요 크기의 매매 4억 정도. 네, 이게 30명, 40명 들어오면 거의 시세대로 네,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달 실거래가 3억 7,700만 원이잖아요. 그쵸? 뭐 이게 좀 되게 싸게 된 거래이기도 한데 특수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호가는 한 4억 정도.
4억 정도를 뭐 저층이긴 하지만 4억 1,500이니까 뭐 한 4억 정도를 시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4억이 시세인데 여기에 3억 8,900만 원이면 사실 경매로 받는 게 싸게 받는데 의의가 있는데 이건 뭐 1,000만 원밖에 안 싸잖아요. 그쵸? 좀 선호하는 마을이라 그랬잖아요. 강선마을. 선호하는 곳이면, 그리고 선호하는 곳인데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왔잖아요. 이러면 입찰자가 되게 많아져요. 입찰자가 많아지고 30명 넘게 들어오면 과열이 됩니다. 과열이 되면 시세대로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굳이 경매로 받을 이유가 사실 솔직히 별로 없죠. 41명이나 들어왔잖아요.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경매는 아니에요. 네,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것도 최근에 제가 방송했던 것 같은데 7월 10일이니까 그저께 입찰한 겁니다. 그저께 지제죠, 지제. 힐스테이트 지제역. 하지만 지제역이랑은 솔직히 좀 많이 멀다. 여기서부터 걸어서 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도보로 가면은 한 20분 정도. 20분을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어찌됐든 뭐 못 갈 건 아니니까 20분 걸어가면 되니까 좀 빨리 가면은 뭐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겠죠. 뭐 여기에 있는 요 아파트다. 네, 저번에 방송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했으니까 1500세대네요. 세대수 뭐 대단지니까 뭐 좋죠. 그리고 크기는 국민주택 평형 84입니다. 84. 보시면 한 6억 8천 정도가 최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도 괜찮죠. 네, 4베이에 방 4개. 저는 84 평면에서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뭐 4억 5천은 좀 특수거래 같고 6억 초반에서 한 6억 3천 정도. 네, 요 정도를 시세로 보면 되겠죠. 한 6억 3천 정도. 한 6억 5,800. 이거 조금 과열 조짐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경매도 좀 평택에서 좀 좋아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6억 8천 호가가 이 정도 나오니까 저층이잖아요. 그럼 중층은 한 6억 8,500. 대략 한 6억 8천 정도 호가가 나오는데 6억 5,800에 샀으면 한 2천 정도 호가보다는 싸다, 이런 마음으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요 정도 받는 건 조금 아쉬워요. 네. 경매는 조금 더 싸게 받으면 좋으니까 하여튼 조금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요 가격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1억 4천만 원. 네, 이것도 되게 많이 들어왔죠. 네.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아파트죠, 사실. 네, 이거 저도 방송에서 저도 다루기도 했고 한 30명 정도 예상했었죠. 네, 한 28명 정도 들어왔고 이러면 거의 시세에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50제곱미터. 요거네요. 1억 5,900. 이게 최저가고 호가 최저가고 대략 시세도 한 1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4월 달에 1억 4천이 있긴 했는데 뭐 지금은 없으니까. 근데 1억 4천이고 요것도 한 1억 4천이니까 최저가 수준에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입찰자가 많이 들어오는 물건들은 시세대로 거의 받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잘 입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사심이 좀 있었던 물건이죠. 이게 금호동. 네. 저번에 이거 사진 보여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응봉산의 야경이 되게 좋다 해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응봉산 야경 뭐 이렇게 해갖고 보여드렸었던 거, 요 기억나시죠?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요쪽인데 뭐 집에서 나오는 뷰는 아닙니다. 당연히 크기는 5구예요. 59제곱미터. 매매가 최저가가 9억 3천만원. 이것도 1층이 9억 3천만원이니까 대략 시세를 보수적으로 한 9억 3천 정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9억 정도 싸게 받으면 9억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요거 보면은 8억 8,300만원. 이것도 좀 아쉽죠. 네, 입찰자를 보시면 18명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쵸? 입찰자 수가 많으면 거의 시세대로 됩니다. 한 9억 정도가 시세니까 8억 8,300만원이라서 뭐 요런 건 좀 아쉽죠. 그래서 아파트에 인기 많은 것 같은 그런 아파트는 내 눈에 좋아 보이면 남들도 좀 좋아 보이는 게 단점이죠. 네. 다른 것들도 볼게요. 리센츠. 이 리센츠가 이건 좀 사연이 좀 많아요. 네, 이건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전에 방송에서 살짝 다뤄드리긴 했거든요. 비싸가지고 뭐 자세히 다루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236동
네, 여기죠. 네, 한강뷰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뭐 초등학교 가깝고 뭐 그렇게 나쁜 동은 아니에요. 네, 236동 뭐 여기거든요. 네, 여기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236동으로 한번 보죠. 네, 236동 매매가 2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2억 5천만 원에 호가가 나와 있어요. 저층이니까 뭐 중층도 똑같습니다. 22억 5천만 원. 그럼 22억 5천만 원인데 22억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받으시겠어요? 22.5억에 매물이 있어요. 그죠? 매물 아까 보셨잖아요. 호가 매물을. 이 가격에 매물이 있는데 왜 이 가격에 받았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그냥 일반 매매로 사도 이 가격인데 굳이 경매로 더 비싸게 낙찰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네. 여름밤님이 맞추셨네요. 네. 이거 여기가 잠실동이잖아요. 그쵸? 삼청대잠 아시죠? 네, 삼성동에 지금 뭐 GBC 들어오고 영동대로 개발 때문에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재지정됐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일반 매매로 사면 갭 투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에 놓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현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이자가 요즘 이자율 너무 비싸가지고 뭐 10억 대출 받으면 뭐 한 500만원? 네, 뭐 그 이상 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세를 안 끼고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 매매로는 전세에 놓을 수 없지만 경매를 받았잖아요. 그죠? 경매 취득 시에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이거 은근 귀찮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전세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원래 일반 매매로 사면은 전세를 못 놓는데 경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일반 매매랑 거의 똑같지만 이 가격에 낙찰을 받아도 이득이 있는 거죠.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2등보다 좀 우월하게 썼어요. 거의 1억 가까이. 한 9천만 원 더 많이 쓰셨는데 조금 많이 쓰신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난 전세 놓을 거다. 난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거겠죠. 이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지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풀린다. 그럼 전세 놓고 매수하는 세력이 붙으면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물건은 경매로 취득하는 게 이런 유리한 점이 있다. 네,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일반 매매 가까이, 일반 매매보다 오히려 비싸게 낙찰을 받게 된 겁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거 되게 잘 받아가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5베이? 이번 주에 방송했었던 것 같은데 5베이 뭐 이런 거 거의 없잖아요. 그죠? 평면도 놀라운 평면 다시 한번 볼까요? 층도 좋아요. 19층. 네, 여기입니다. 고덕 국대 신도시 뭐 로제비앙. 네, 여기거든요. 매매에 나온 걸 보시면 84죠. 네. 한 6억 1천만원. 네. 6억 1천만원. 여긴 4베이인데 아까 5베이였던 것 같은데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뭐 좀 특이하죠? 5베이.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이게 좀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선하더라고. 너 완전 길죠? 네. 실제로 가보면 되게 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84예요. 그러니까 33평형 84인데 뭐 화장실 2개 뭐 이건 뭐 당연하고 이쪽에도 이렇게 베란다가 있었는데 확장이 돼가지고 되게 안방도 되게 넓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직 안 가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나면 여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뭐 구조가 너무 특이해서 뭐 요런 평면은 진짜 되게 흔치 않거든요. 40평대에도 요런 평면이 없는데 네, 무려 네, 5베이입니다. 뭐 되게 저는 이거 되게 좋아 보여요. 네, 여러모로 괜찮아 보입니다. 확장도 좀 많이 돼가지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히 실평수가 되게 넓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거래는 지금 없어요. 네, 뭐 거래 사례는 거의 없다. 한 6억 2천만 원 정도의 최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독으로, 네, 전 단독으로 받아가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단독으로. 최저가 그대로 써서 네. 저는 솔직히 최저가 그대로 잘 못 써요. 뭐 그러니까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쓰거든요. 근데 최저가랑 1원도 틀리지 않게 딱 100% 가격에 혼자 단독으로 들어와서 받아가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 경매할 줄 아시는 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되게 멋있게 잘 받아가신 것 같아요. 네, 제 뭐 개인 사심일 수도 있어요. 네, 좀 잘 받으시지 않나. 이게 19층이잖아요. 뷰도 괜찮아요. 뷰도 어딘지 볼까요? 1424동 19층 2호. 여기거든요, 여기. 네, 여기고 2호. 여기에요. 그럼 여기 앞에 대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뻥뷰입니다, 뻥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막힘 없는 요런 뷰예요. 나중에 아파트 들어오면 막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리가 뭐 상당해요. 네, 내 눈앞에 뭐 한 19층이니까 여기서 뭐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거의 200m 이상 그냥 뻥뷰예요. 200m면 꽤 멀리까지 잘 보이거든요. 뷰도 나쁘지 않고 파이브베이에다가 여기 또 삼성전자 캠퍼스잖아요. 여기 또 임직원분들 직주근접의 수요도 되게 많을 거고 뭐 여러모로 위치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5억 9천만 원에 딱 받아가셨으니까 멋있죠. 층도 되게 좋고 19층 19층 좋지 않습니까? 계단 오르기 19층까지. 여기는 층이 총 23층이니까 계단 오르기 할 때는 23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1층까지 저는 여기 지하주차장 있으니까 지하주차장 뭐 1층까지 내려가서 23층까지 23개 층을 저는 뭐 올라가서 기록 제고할 것 같아요. 그럼 되게 튼튼해지니까. 몸도 튼튼해질 수 있는 요 아파트. 지금 뭐 1000에 200에 월세에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 명도도 되게 쉬울 거고. 하여튼 뭐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아까 요거 공세동 호수마을 이것도 좀 잘 받으신 것 같고 조금 덜 쓰셨어도 충분히 받았을 것 같은데 뭐 근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우월하게 받아가셨고 여기 단독으로 5억 9천에 받아가셨고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제가 됐던 곳이죠. 이동읍 송전리. 좀 이름 보면은 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 캠퍼스, 그러니까 국가산단 들어오는데 인근입니다. 되게 가까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깝죠. 봐도 잘 모르시겠나요? 여기 이렇게 국가산단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뭐 300조 투자, 뭐 삼성전자 300조 투자, 뭐 많이 보셨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는데 뭐 한 제 생각에 뭐 한 3분 컷? 차 타고 가면 뭐 걸어가면 뭐 한 20분 걸리겠지만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숲시티. 위치는 대충 아시겠죠? 그 바로 앞에는 또 이동읍 저수지인가? 뭐 있으니까 이동 저수지도 가까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여기 300조 투자하고 나면 여기 공원으로 개발을 하겠죠. 이렇게 좋은 저수지를 가만히 냅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엔리치 타워인가? 송전세광 엔리치 타워 아파트. 뭐 여기도 아파트가 있어요.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여기도 예전에 경매에 나왔었어요. 여기 보면은 약간 좀 체육공원 같이 뭐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테니스장이랑 뭐 요런 게 일부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빌라죠. 뭐 사실 뭐 연립주택 정도 빌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편의점 있네요. 저는 가까이 편의점 있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형제 식장에서 충분히 뭐 밥 정도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이름은 성지 아파트지만 뭐 약간 좀 빌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림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옛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을 것 같은데 있나 모르겠네. 없을 것 같습니다. 5층 아파트. 방 3개, 화장실 하나. 뭐 요런 곳인데 단독으로 1억 2,400만 원인데 1억 2,500만 100원. 뭐 100만 원 높게 써서 낙찰 받아가셨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런 건 잘 투자하지 않으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받아가셨다. 결과를 보는 거니까요. 또 중개 그린 이것도 꽤 많이 들어와서 금액이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4억 8천만 원. 중개 그린 12층. 층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좀 소형 평수거든요. 뭐 중개역 바로 앞이라서 좀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고. 44. 이거보단 큰 거네요.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 8천만 원이 시세잖아요. 그쵸? 물론 5억에 최근에 거래되긴 했지만 4억에도 거래가 되긴 했네요. 4억 8천만 원에 있긴 한데 아마 좀 뭐 인테리어는 뭐 잘 안 돼 있긴 하겠죠. 4억 8천에 물건이 있는데 4억 8천 3백만 원에 잘 모르겠어요. 경매인데 왜 이렇게 받아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들어오면 좀 과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도 제가 역세권, 초역세권이라고 네, 알려드렸던 그 아파트거든요. 기름역 있는데 여기입니다. 기름역 바로 앞에 여기에 뭐 내부순환도로가 살짝 걸리는 네, 시야에 살짝 걸리는 5층에 있는 요 아파트 기억나시죠? 초 역세권이죠. 네. 후문 입주민을 위한 후문이 있나봐요. 네, 여기에서 4번 출구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아파트가 중대형 평수였어요. 실평수가 33평, 제일 큰 거네요. 네, 9억 5천만원. 뭐 이거보다 더 싼 건 없죠. 탑층. 네, 저는 탑층을 좋아합니다만. 네, 9억 5천만원 정도인데 6억 4,600만원에 너무 잘 받으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게 저는 잘 받은 것 같아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한데 이게 그래도 호가가 한 9.5억인데 뭐 물론 호가일 뿐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호가보다 3억이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되게 제 생각에는 좀 좋은 물건이었거든요. 네. 네, 이거 뭐 받아가신 분 되게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좀 많이 부러워요. 요게 제일, 이분이 제일 잘 받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뭐, 이렇게 임차인 이름이 있긴 한데, 임대차 무상거주 확인서, 그러니까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니까, 권리적으로 하자도 없거든요. 네, 요런 게 좋아 보이는 거죠. 네.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자가 없는 거. 네, 이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위너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싸게 너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아그린. 여기도 역하고 가까운 거죠. 네. 초역세권인데 이것도 한 14명 정도 들어오니까 약간의 과열 조짐이 있었죠. 네. 4억 9천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좀 뭐 시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59제곱미터. 네, 제일 싼 게 한 8억 정도. 여기는 그래도 6억 6천2백이면 되게 싸게 받았네요. 네, 잘 받았네요. 네,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이게 시세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가격에 거래가 됐나? 실거래가 그쵸, 이거 호가죠, 호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경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일반 호가는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매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누군가는 낙찰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하면 호가는 여기 있지만 경매는 이 가격에 뭐 여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가 경매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매 물건 이렇게 결과 보는 것도 재밌죠.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네, 월간 결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물건들을 좀 어떻게 얼마에 받아갔나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